그럼 확률 변수 라는 것과 확률 분포라는 것, 뭐 이런 정도 단어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근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보통 이제 통계에서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건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내가 동전 두 개를,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져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HH, HT, TH, TT 이렇게 네 개의 종류가 있죠. 그런가요? 네 개 종류가 있죠. 근데 그 네 개의 흔히 말하는 이게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이지.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이 어떤 특정 실수값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확률 변수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값이 다른 값에 하나씩 대응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지 않나? 그럼 확률 변수가 아닌 확률 함수라고 해야 맞는데, 사실은 이게 함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수보다는 변수의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의미상 확률 변수라 부르지, 실제로는 확률 함수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문제에 맞춰서 좀 달라지겠죠. 말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실수값을 뭐라 정했냐면, 앞면의 개수, 나와 있는 표본 공간 중에 앞면의 개수를 구하라면 앞면이 가장 적을 때는 하나도 없죠. 아니면 한 개 있거나 아니면 두 개 있거나 이런 거예요. 이걸 앞면이 아닌 뒷면으로 바꿔도 되고, 뭐 그때그때마다 문제는 달라질 테니까. 이랬을 때 HH는 2에 대응되고, HT는 1에 대응되고, TH도 1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TT는 0에 대응되겠죠. 지금처럼 표본 공간이 어떤 실수값 하나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확률 변수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요 0, 1, 2 얘를 확률 변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관계인 동시에 여기 있는 실수값들을 보통 우리가 확률 변수라 말하죠. 근데 주로 함수 관계지만 이 관계성, 요 관계성을 보통 확률 변수라 부르는데, 주로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주로 쓰이는 의미는 여기 이 실수값을 보통 확률 변수라고 말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실수값을 일반적으로 말하긴 하나, 표본 공간이 그 실수에 대응되는 관계도 의미상 확률 변수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말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자, 그리고 그러면 확률 분포는 뭐냐면, 다시 이 실수값 0, 1, 2가 확률값에 대응이 돼요. 0이란 건 뭐냐면, 동전을 두 개 던져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 네 가지 경우수 중에 앞면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4분의 1의 확률값에 대응되겠죠. 그 다음은 앞면이 하나 나오는 케이스는 HT, TH 4분의 2, 2분의 1에 대응되겠지. 근데 앞면이 두 개인 케이스는 HH, 얘도 4분의 1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앞면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4분의 1에, 앞면이 하나인 케이스는 2분의 1에, 앞면이 두 개인 케이스도 4분의 1에. 그래서 실수값이 어떤 확률에 대응되는 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그 얘를 가지고 우리가 표를 만들지, 이거 많이 하잖아? 표 X, 여기 P, X, X 이렇게 쓰고, 이 표는 뭐라 부르죠? 얘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 부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이건 시작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혹시 앞에 있는 개념적인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여기? 그냥 이상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 있잖아. 우리가 잡았던 어떤 실수값, 걔가 특정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아까처럼 0개, 1개, 2개 이렇게처럼 특정 실수값을 정할 수 있는 걸 보통 우리는 이상확률 변수라 부르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확률식 있죠. 확률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확률 질량함수, 그래서 확률 관계식, 확률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그 확률값을 다 더하면 1이 되고,
그 확률값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며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고 어떤 특정 확률값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확률값을 덧셈하면 된다라는 표현, 뭐 간단한 표현이었었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끝나고 나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뭐 측정값들이 있죠. 길이, 넓이, 부피 뭐 이런 것들. 측정값들은 개수를 이렇게 셀 수는 없지. 키가 몇이니? 그럼 저 180이요. 그럼 그 다음 키는 181이야? 아니잖아. 180과 181 사이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은 딱 개수를 이 수치 다음에 다음 수치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라 말하고, 확률 밀도 함수는 위에서 이산확률 변수일 때 그 확률값을 구하는 방식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실수값 전반적으로 다 대응되다 보니까 그때는 식이 아닌 보통 그래프로 이제 구현이 되죠. 그래서 X축 위에 만들어지는 그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통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그러고,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은 항상 여기는 없네.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은 항상 0 이상이며 어떤 확률 변수와 어떤 확률 변수 사이에 확률값을 구하라면 보통은 그 구간 사이에 만들어지는 영역의 넓이 값을 통해서 우리는 확률값을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확률값을 덧셈하면 되지만,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구간 안에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 값을 확률값에 대응시킨다라는 표현이었죠. 여기 있네요. 위에 있는 부분. 그리고 다음에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과는 기대값과 같은 말인데, 평균 구하는 공식은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변수와 확률값을 서로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오고, 분산 구하는 방식은 보통은 분산의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긴 해. 가끔 이 식이 쓰이기도 해요. 알고는 있어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긴 한데, 그 식이 여기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어요. 요 두 번째 줄 여기. 이 가로 x-m의 제곱, 이게 x-m이라는 게 별량과 평균의 뺄셈이 이게 편차거든요.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바깥에 1을 붙였다는 얘기는 평균 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쓰이는 식은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식이죠. 그 식이 뭐였냐면 확률 변수 x를 위에서 구한 확률 변수 있죠. 이산확률 변수를 제곱시켜. 그 제곱시킨 것을 평균 구하는 거니까 확률 변수의 제곱에 평균 곱하고 확률 변수 x의 제곱에 평균 곱하고 그 값을 다 더하면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뭘 빼내죠? 평균의 제곱을 빼내죠. 위에서 구했던 평균 값을 제곱시켜서 빼내면 이게 분산값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그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하는 이유는 대학 가면 좀 다르게 배운다고 했었죠. 원래 정확한 의미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분산은 편차값에 음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시켰기 때문에 원래 편차값보다 제곱배만 커져 있는 상태예요. 걔를 원값에 좀 가깝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는 편해.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대학 가면 좀 다르게 배우긴 하겠지만 느낌상 표준 편차를 왜 구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이해는 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이게 확률 변수가 변형이 되는 거죠.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 EX, 분산 VX, 표준 편차 시그마 x였는데 그 확률 변수 x에 a배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은 다 영향받죠. 원래 있는 평균 EX에 a배 더하기 b 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나타나는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뒤에 있는 b 상수값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이 값들이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흩어진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잖아. 말 그대로 평행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던 분포가 밑으로, 밑에 있던 분포가 위로 올라가지 분포 상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B에는 영향받지 않고 앞에 있는 배수 A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분산은 원래 있는 분산의 분산 자체가 이게 제곱을 시키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A 값의 제곱, A제곱 VX가 새로운 이 AX 플러스 B의 분산값이 되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 씌웠는데 루트 씌다 보면 안에 있는 게 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 분산은 표준 편차나 분산은 삼포도야. 실수값을 말하지 허수값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게 절대값 처리, 양수로 바꾼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대표용 하나, 그 다음에 상 하나 이렇게 좀 빠르게, 뭐 양이 엄청 많지는 않을 거라 좀 그렇게 좀 빠르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풀기는 다 풀었어요? 시간이 없었나요? 다 풀기는? 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건데 x가 1, 2, 3이죠? 그러면 각각 x가 1일 때 확률값은 k분의 1, 2일 때 확률값은 k분의 8, 3일 때 확률값은 k분의 27. 근데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값을 다 더하게 되면 그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k분의 이게 얼마죠? 36? 그게 1인 거니까 따라서 k값은 36이 정답이다 라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 대표형.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는데 이 확률값을 구하래요. 근데 저 확률은 저기 안에가 이제 인수분해 되죠. x, x-2 이렇게 되는 확률값이니까 결론은 px가 0이거나 또는 px가 2일 때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px가 0일 확률값과 또는이니까 px가 2일 확률값을 덧셈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a 값을 구하려면 이 확률값 3a랑 a랑 2a가 각각의 확률인데 다 더하면 1이 되고 6a가 1이니까 a 값은 6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p 0의 확률값은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p 2의 확률값은 2a니까 2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해서 답을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0 또는 4,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뜻이 지금 주사에 있는 꿈의 차를 말하잖아요. 그럼 차가 0인 케이스가 뭐 있을까요? 차가 0인 케이스는 근데 같은 숫자 1, 1, 2,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 6까지 6까지.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4가 되는 것, 차이가 4인 숫자 1, 5, 2, 6, 5, 1, 6, 2. 선생님 1호와 5, 1은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다른 거라고 봐야 돼요? 얘랑 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죠. 주사위를 두 번 던지잖아요. 그럼 1, 6은 처음에 1 나오고 뒤에 5 나왔다는 뜻이고 5, 1은 처음에 5 나오고 뒤에 1 나온 거니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수의 배열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얘는 4가지.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경우의 수는 36. 그럼 px가 0일 확률값은 36분의 6이고 px가 4일 확률값은 36분의 4. 둘을 덧셈하는 거니까 36분의 10 약분하면 18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반 학생 7명과 2반 학생 3명 중에서 이어달리기 대표 4명을 뽑을 생각이죠. 근데 뽑힌 일반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a 이상인 확률값이 3분의 2가 되는 케이스네요. 이럴 때는 확률 분포 표를 한번 적게 봅시다. x, px. 지금 일반 학생이 7명 있고 2반 학생이 3명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어 달리기를 할 건데 이 중에서 내가 4명을 뽑을 거야. 근데 확률 변수가 일반 학생 수를 뽑는데 일반 학생 수가 만약 0명일 수도 있겠지. 물론 일반 학생 안 뽑아도 되잖아. 그럼 일반 학생 안 뽑으면 2반만 4명을 뽑아야 되는데 2반이 몇 명밖에 없죠? 3명밖에 없으니까 1반을 0명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반은 1명은 뽑아줘야 돼. 1명 이상은 뽑아줘야 되죠. 2명 뽑거나 3명 뽑거나 4명까지 가능하죠? 네. 1반은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총 여기는 몇 명 있는 거냐면 10명 있잖아요. 일반인 합쳐서. 그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총 10명 중에 몇 명? 4명 뽑는데 1반에서 1명 뽑아요. 7C1 곱하기 그럼 2반에서 3명 3C3 여기는 10C4 1반 2명 남은 3반 2반 중에서 2명 여기는 10C4 1반에서 3명
2반에서 1명. 여기는 10C4. 1반에서만 4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계산하려면, 10C4가 얼마였죠? 10, 210 분의, 이건 얼마일까요? 7. 뒤쪽 걸 계산할까? 뒤쪽 걸. 어차피 이상이니까. 얘가 210분의 7C4. 얼마 된가요? 35? 여기는 210분의 73 곱하기 3. 35 곱하기 3? 105. 그럼 일단 여기 하나만 가지고는 3분의 2가 안 나오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보면 210분의 140. 이거 약분하면 정확히 3분의 2네. 그럼 A가 얼마 이상일 때? 3 이상일 때. 따라서 A 값은 A가 3이 돼서 3 이상의 확률값이 전체 확률값의 3분의 2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예요. 그리고 어딜 지나냐면 6,0이라는 점을 지나가지. 6,0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이 점을 지나가요. 근데 이 점을 지난 1차 함수가 생각해봐. 이게 기울기가 양이라 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부터 5까지의 확률값이 말이 되니? 여기서 나올 텐데 확률값이? 그럼 확률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이 6,0을 지나며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라는 걸 대략 예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이 위치는 6k가 나오겠죠. 됐니? 자, 근데 우리가 그릴 거는 다 그릴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그리는 거죠? 범위가 있잖아요.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예요. 1부터 5까지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봐봐. 이게 원래는 이 식을 구해서 여기 안에서 이 위치 값을 잡아서 높이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럼 이 넓이 전체가 얼마인 거예요? 1. 그렇죠? 1부터 5까지 전체 확률 값은 1인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여기는 이 길이, 이 점의 y좌표를 찾아야 돼서 이 직선식을 구해요. 이 직선식은 y좌표는 6k이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절편. 그럼 마이너스 k. y절편 6k니까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6k. 그렇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5k가 나오겠지? 1,5k. 5 집어넣으면 5,1k.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넓이값 계산하는 거니까 윗변, 이게 윗변, k, 아랫변, 5k 합치면 6k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사다리꼴이니까 2. 그 합이 1. 약분하면 12k가 1인 거니까 k 값은 12분의 1. 됐죠? 자, 근데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게 잘 풀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예요? 닮음의 관계잖아. 그치? 근데 여기 0부터 6까지 총 칸을 6개로 쪼갤 수 있죠.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1까지, 2까지, 3까지, 4까지, 5까지, 6까지 6칸이잖아. 여기도 K로 쪼개면 총 6개 K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1이면 이쪽도 비례식으로 요만큼도 K일 거 아니야? 이게 한 칸 움직이면 얘는 K칸 움직이는 거니까. 비례가 그렇게 되겠죠. 얘는 가로 단위가 한 칸이라면 세로 단위는 K칸이 단위잖아. 이쪽으로 한 칸 가면 얘는 한 K칸 밑으로 내려오겠지. 여기 있는 좌표는 1,5K는 금방 할 수 있고
여기는 5칸을 간 거니까 여기까지 5칸. 그럼 얘는 K가 몇 칸 내려와야 돼요? 5칸 내려와야 되니까 6K에서 5칸 내려오면 K가 되겠죠. 이렇게 시가 안 세워도 사실 이 정도는 비례로 충분히 빠르게 아 그렇겠네라고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뭐 하나의 팁일 겁니다. 확률 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인 것 같은데 저 그래프도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그치? 여기 A 빼고 얘만 본다면 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1,0에서 꺾이면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A가 음이었어. 이 절대값 그래프에 음을 붙이면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그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라 생각해야 돼요? A 값은 양일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여기 0이고 x에 0 대입하게 되면 이런 a가 나오겠죠. 이건 1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냐면 3까지 그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대략 3까지. 실제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 구간에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넓이 값이 확률값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A죠. 여기 넓이는? 여기 3 집어넣었을 때 값 찾아야 되지. 그럼 여기 높이 값 찾아야 되잖아. 3,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A네. 이렇게.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A 약분하면 2A. 그래서 2분의 1이랑 2A, 2분의 4A를 더하면 전체 확률과 총합 1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5A가 1이므로 따라서 A 값은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고 남은 건 이거 PX가 2분의 1 이상 2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 구하는 얘기죠. 여기가 반인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은 2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넓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A가 지금 5분의 2인 걸 알았죠? A가 5분의 2 5분의 2 그럼 여기 2분의 1이면 여기 높이 값은 반 아니야 반? 0과 1의 반이잖아. 그럼 이 높이 값도 5분의 2와 0 사이의 반이니까 5분의 1 아닐까? 그럼 여기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20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는 여기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죠.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 여기가 지금 전체 너무 칸이 너무 많이 왔구나. 여기에요, 2가. 2가 여기 있는 거죠. 1과 3의 정중앙에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높이 값도 2의 절반 값이니까 A겠죠. 근데 A가 아까 얼마였죠? 5분의 2. 그래서 이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4. 그래서 20분의 5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소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답니다. 이랬을 이 범위 안에서 각각 위아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데 x가 1, -1 이상인 사건을 A, 0 이하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P, B 바 A는 앞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죠.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돼요. 기준이 어디냐면 3과 -3이에요. 그럼 3은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3은 이 간격만큼이니까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3 집어넣어보세요. 그 x에. 3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지나가요. 그리고 x에 0 집어넣으면 3k가 나오지. 여기다 x에 0 집어넣으면 3k가 나오잖아. 근데 3k에서 k가 음이면 이런 데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지만 말이 되니? x축 위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확률 밀도함수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 값이 양이겠구나. 그래야 확률 밀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위치가 3k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저 그래프는 0, x축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의 총합이 1인 거니까 여기는 어차피 직선이란 넓이가 없죠. 그럼 여기 넓이가 1 나와야 된다 뜻이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3k 걔가 1 나오려면 약분하고 3, 3은 9k가 1 나오는 k 값은 9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자, 됐어요. 그 다음은 x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p a 분의 p a 교 b를 구하라는 얘기죠. 조건 방률이니까. 그럼 PA가 뭐냐면 마이너스 X,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마이너스 1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요만큼의 확률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여기는 의미 없다고 그랬으니까. 넓이가 0이라. 그럼 여기 넓이 값을 X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의 A에 대한 사건의 확률 값을 정의하겠죠. 근데 아까 K가 9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값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됐니? 그럼 여기 넓이 구해봅시다.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죠. 여기 넓이는 여기 2분의 1 넓이에서 여기 넓이만 빼면 되지 않을까? 뭐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해도 되겠지만 삼각형 넓이가 좀 더 편하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이것도 이런 거야. 여기가 몇 칸이죠? 3칸이지. 3칸 중에 한 칸만큼 1이 왔잖아. 근데 여기는 3분의 1이 높이니까 얘는 한 칸 간격이 1로 본다면 여기는 한 칸 간격을 얼마나 봐야 돼요? 9분의 1로 봐야 되겠지. 9분의 1이 3번 모여야 3분의 1이 되잖아. 아니면 그냥 구해도 돼. 그냥 K 그냥 저 X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네? X에다가 저기다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단문 풀면 그냥 금방 저기다 안 넣고도 계산이 돼서 그냥 얘기한 건데, 뭐 혹시 이런 게 이해가 뭐 단문 같은 게 좀 이해가 좀 쉽지 않다 싶으면 그럼 말한 대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저식에다 계산할 거니까. 그럼 K 값이 9분의 1이었고 3 마이너스 여기다 절대값 마이너스 1이면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9분의 2 됐죠? 여기 위치가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분의 2 약분하면 9분의 2죠. 그럼 전체 여기 2분의 1에서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여기 계산하는 게 2분의 1이었으니까 반 2분의 1. 2분의 1에서 9분의 1을 뺀 값 얼마인가요? 아니면 여기를 따로 계산하지 말고 이게 더 귀찮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전체 넓이에서 여기만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냐? 그럼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이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3분의 1 빼기 여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9분의 2 됐죠? 그럼 2분의 1을 빼내면 여기는 약분하고 2 마이너스 여기는 9분의 4 그럼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4 약분하면 9분의 7 내가 9분의 7이에요. 9분의 7분의 A교 B 이제 B를 봐야 되는데 B는 X가 0 이하 0이면 여기죠. 0 이하면 여기에요. 그럼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아까 A 빨간색 부분은 여기. 와 초록색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값. 그냥 그 넓이. 그 다음에 B는 여기 초록색 이하의 확률값. 그럼 두 개 겹치는 범위가 교집합이니까 여기가 교집합인 거 알겠어요? 여기. 근데 이건 아까 구해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넓이가 아까 2분의 1인데 뭘 뺀 거였죠? 여기 넓이는 9분의 2를 뺀 거죠.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 그러면 18분의 9 마이너스 4. 5. 18분의 5. 비례식 7 이게 범위수 5 곱하기 9. 약분하면 2가 남고 그래서 14분의 5. 이게 조건부 확률의 답이 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평균 표준 편차 죄송한데 이거 평균 표준 편차 못 구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이거 다 일단 다 더하면 얼마죠? 1. 그럼 A값 구하지? 이거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는 여기는 제곱에다가 밑에 걸 곱하면 뭐가 나오죠? 네, 제곱의 평균이 나오죠. 빼기 위에서 아까 구했던 평균의 제곱값을 빼내게 되면 이제 분산값이 나오고 그 분산이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시간상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 상 한번 해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vx의 최대값을 분산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일단 정리 좀 해봐야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이거 얘네들을 더하면 확률에서 4분의 1 빼고 8분의 1 빼기 8분의 2 빼기 8분의 1 8분의 8 8분의 8 빼기 8분의 5가 되나요? 8분의 5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은 vx의 최대를 구하려면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더하기 2분의 1은 1 아니죠. 이게 평균값이죠. 맞니? 근데 이제 분산을 계산하려면 근데 그 평균 구할 때 여기 아까 위에 A, B의 관계가 있었죠? 나중에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이거 그냥 이렇게 내부로 둔다 쳐봐. 나도 이걸 제곱을 빼야 되는데 항이 3개짜리 제곱식을 빼야 되잖아. 우리가 공식을 안 배우진 않았지만 굉장히 짜증나긴 하겠죠.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문제를 하나로라도 붙여봅시다. 마이너스 2a. 여기 이제 얘가 b는 8분의 5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2배해서 덧셈하면 돼요. 그럼 2배 하면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2. 이거 모아보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되지? 아까보다 훨씬 이거를 제곱하는 것보다는 이걸 제곱하는 게 좀 나았겠죠? 그 다음 vx는 요거 제곱에 이걸 곱하죠? 4a 이건 의미가 없고 0이니까 이거 제곱에 b를 곱하면 플러스 4b 이거 제곱 16에다 8분의 1을 곱하면 플러스 2 됐니? 그럼 v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게 아까 평균의 제곱이지 아니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빼내야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낸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4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뺀 거지. 이게 vx예요. 맞니? 자, 위로 올려보자. vx를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분의 이것도 봐봐. 제곱 밑에 있는 얘네 둘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괜찮죠? 이걸 4a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봐도 괜찮지?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값이야. a 플러스 b가 8분의 5면 4a 플러스 4b는 일단 4 곱한 값이니까 2분의 5죠. 요게 2분의 5예요. 2분의 5 더하기 2분의 4 더하면 2분의 9야. 여기에 2분의 9가 덧셈된 거예요.
그럼 Vx의 최대값은 얼마니? 이게 안 보이니? 2분의 9. 왜? 이거는 이차함수라고 생각해도 되지.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Vx축으로 만들어져 있는 좌표 평면 위에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지. 그럼 최대값은 이 제곱이 0이 되는 값, 이 제곱이 0 되는 값이면 4a가 4분의 7일 테고 a 값은 16분의 7일 때 이 점이 16분의 7, 2분의 9일 때가 최대가 돼. 따라서 a 값이 16분의 7일 때 이 vx 값, vx의 최대는 2분의 9입니다. 결론은 얘가 뭐죠? 꼭지점의 y좌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 값은 실수값이겠지? 양에도 넣으면 실수 아니에요?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고 거기다 음을 붙이면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값과 2분의 1 분리돼서 제일 클 때는 이 전체 식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겠지. 0에다가 2분의 9를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따라 최대값은 2분의 9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해되셨죠? 4개 포함된 9개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뽑아서 개수를 이거는 그냥 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죠. 다른 문제들은 이제 표를 주는데 얘는 네가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불량품 개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까지. 왜 3개밖에 안 뽑으니까. 최대 3개만 뽑는 거니까 불량품 가장 맞으면 3개일 테요. 그럼 여기는 총 제품 몇 개 있죠? 9개 제품 중에 몇 개 뽑아요? 3개 뽑아요. 그 중에 불량품 0개라는 얘기는 불량품이 4개, 그러면 합격품은 5개니까 5C3. 여기는 9C3분의 4C1, 5C2. 9C3분의 4C2, 5C1. 9C3분의 4C3.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귀찮지만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또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구하라고요? 분산. Vx 구하려면 제일부터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 그 다음은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 다음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Vx를 이 순서대로 죄송한데 숫자 계산하기가 지금 시간상 좀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33번 문제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1개 동시에 던져 나오는 동전을 받는 그러니까 저렇게 던져요. 던져서 앞면 나오면 근데 그 돈을 받는 거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평균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동전을 3개 던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8가지지. 어떤 케이스예요? 다 앞면 나오거나 아니면 앞면 하나 뒷면인데 뒷면이 움직여 다니는 거죠. 여기 뒷면, 여기 앞면 아니면 여기 뒷면, 앞면 그 다음은 뒷면 2개, 앞면 하나 뒷면 2개, 앞면 하나 앞면 움직여 다니는 거죠. THT 그 다음에 HTT 마지막은 TTT 이렇게. 그럼 앞면 H가 나오면 돈 받는 거잖아. 앞에 있는 두 줄은 100원짜리고 뒤에 있는 하나가 50원짜리니까 이거 얼마 받는다 뜻이에요? 250원 받는 거지. 여기는 200원 받는 거고 여기는 150원 받는 거고 여기는 150원 받는 거고 여기 50원 받는 거고 얘는 100원 받고 100원 받고 빵원 받고 앞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럼 그 중에 게임을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인데 이건 앞면의 횟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앞면 횟수가 없거나 하나이거나 2개이거나 3개거나 그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앞면이 없는 케이스는 8분의 1. 그렇지?
앞면이 한 개인 케이스는 아니겠다. 잠깐만. 지금 우리는 앞면의 개수가 아닌 뭘 기대값이에요? 금액의 기대값이니까 금액을 써야 되겠네요. 확률 변수 x가 앞면의 횟수가 아닌 뭐가 확률 변수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률 변수죠. 그럼 가장 적게 받으면 0원, 그 다음은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까지. 그럼 그 확률값 0원 받는 거는 8개 중에 하나, 50원은 하나, 100원은 2개, 8분의 2, 4분의 1을 합시다. 나중에 구하려면 그냥 8분의 1로 할까요? 150원은 8분의 2, 200원은 8분의 1, 예, 8분의 1.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곱해서 더하시면 네, 이제 기대값인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평균 1이고 분산이 3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아 평균 마이너스 2 분산 10일 때 상수. 자, 평균. 자, 여기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 y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인데 이 뜻은 이 ax 플러스 b 얘는 a ex 플러스 b. 근데 원래 평균값이 1이었죠? 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일단 분산 이 vy 얘가 12 이 뜻은 v ax 플러스 b 얘는 a제곱 vx. 이게 a제곱이 뭐예요? a제곱 vx가 얼마예요? 3a 제곱이 12. 따라서 a제곱은 4. a 값은 양수니까 2.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4.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1번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a.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 2분의 3a 플러스 1일 때, 자, 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뒤에 있는 상수는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그마,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지, 결국은.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vx 값 찾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vx 어떻게 찾죠? 2분의 3a 플러스 1. 이건 이렇게 되잖아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그럼 2분의 3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됐죠?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분의 3a 플러스 1. 포물선이죠. 꼭지점 잡히고 해야 되니까 음수를 빼냅시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이 뒤에 뭐 붙어야 돼? 이거 반의 제곱 와야 되지. 반 나누면 2분의 1, 4분의 3 제곱하면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에 이거 빠져나가면 16분의 16에서 16분의 9를 더한 거니까 16분의 25. 따라서 이 루트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vx의 최대를 구한다면 루트 C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vx의 최대는 얼마예요? 16분의 25. a가 얼마일 때? 4분의 3일 때. a가 4분의 3일 때 vx의 최대값 16분의 25. 그럼 2 곱하기 4분의 5 였구나면 2분의 5가 초식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거는 3 시그마 x 3 루트 vx 할 수 있죠, 이거? 네, 건너갈게요.
표도 나와 있는데 뭐. 46번. 흰공 3개,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개공을 꺼내요. 흰공 개수를 확률 변수했을 때 7x-4의 표준 편차. 얘는 7 시그마 x, 7 루트 vx. 이거 하나 뜻이고, 흰공, 검은공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총 7개의 공 중에서 흰공의 개수 3개를 꺼냈는데 흰공 제일 없을 때는 0개, 1개, 2개, 3개까지. 흰공이 제일 많을 때는 흰공 3개까지는 있으니까. 그럼 그때 확률값, 얘는 총 7개의 공 중에 3개 뽑는데 흰공 안 뽑고 검은공만 4개 중에 3개. 7C3 분의 3C1 곱하기 4C2. 7C3, 3C2 곱하기 4C1. 얘는 7C3, 흰공만 3개, 3C3. 자, 이거 계산하신 다음에, 네, 분산 구할 수 있죠?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루트 씌우신 다음에 7 곱하면 저 표준 편차 값이 나온다. 네, 계산은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50번.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남학생부터 차례대로 1, 2, 3, 4, 5, 6의 번호를 하나씩 매겨요. 뭔 말이에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로 1, 2, 3, 4, 5, 6 번호를 매기는데 남학생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로 잡을 때 이거를 구하라고.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20 시그마 x. 그래서 얘는 20 루트 vx. 표를 만들어 봅시다. x. 지금은 가장 앞에, 그러니까 여학생이 3명 있고, 남학생이 3명 이렇게 있어요. 총 6명의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 중에 가장 앞에 있는 학생, 이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맨 앞에, 맨 왼쪽에 있는 숫자 인원부터 1번, 야, 너 맨 왼쪽에 너 1번에, 그 다음 2번에 남녀 구분 없이 서 있는 순서대로 1, 2, 3, 4, 5번 번호를 매기는데 남학생 중에 가장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로 잡을 때 확률 변수가 가장 작을 때는 얼마예요? 1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남학생 한 명이 제일 앞에 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남학생이 온 거고, 그러니까 남학생이 왔으면 남학생 번호를 1번 매기다 보니까 남학생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1번이 왔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 1번에 올 남학생을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6팩이죠.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전체 경우고 그 중에 맨 앞에 오는 남학생을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 학생이 다 똑같은 학생이잖아. 그럼 가장 앞에 올 남학생 3명 중에 1명을 뽑아요. 됐니? 그럼 끝난 거야? 그치? 나 뒤에 나머지 5명을 일렬로 배열해. 근데 여기는 남녀 구분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남학생 번호가 1번이기만 하면 되고 뒤에는 누가 와도 뒤에 남학생이 또 오든 여학생이 오든 어차피 남학생 1번은 정해졌으니까 뒤는 5팩토리얼. 그럼 남학생이 제일 앞번호가 2번이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되죠, 그러면? 여학생이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처음에 여학생, 맨 앞에 올 여학생 뽑아줘야 되죠? 그 다음은 남학생 3명 중에 또 1명 뽑아줘야지. 맨 앞에 올 남학생. 그럼 뒤는 몇 명 남죠? 4명 곱하기 4팩. 곱하기 4팩. 이런 느낌으로. 그럼 남학생이 3번이려면 6팩분의 남학생 3번이려면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3명. 그럼 이렇게 오려면 얘네 둘은 계산 어떻게 되죠? 얘네 둘 계산, 여학생 2명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 P, 2 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 다른 3명 중에 2명 뽑아서 그 2명을 앞뒤로 배열하면 되니까. 그게 순열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계산이 된 거고 남학생 1명 뽑아준다. 3C는 그냥 3이야. 그냥 여기다 3 써도 돼, 사실은. 그 다음에 3명, 남아있는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남학생 번호가 4번일 확률은
여기가 끝이겠죠? 그러면 여학생이 3명밖에 없잖아요. 여학생 3명을 앞에 다 배열해야 돼요. 이렇게 다 여학생 3명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럼 총 6팩 중에 여기는 뭐 하면 되죠? 600분의 이거 어떻게 계산해? 3팩이지. 여학생 3명 일렬로 팩. 왜냐면 순서가 중요하거든. 다 다른 여학생이니까. 3팩 곱하기 그냥 3팩 하면 돼. 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다 뭐 어쨌든 여기는 남학생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번째 남학생이 오는 거고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학생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래도 돼. 여기 네 번째 올 남학생을 뽑아주지. 30.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일렬로 배열하지. 근데 이게 3 곱하기 2팩 아니야? 그게 3팩이지 뭐.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각각 이제 숫자의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게 VX. 아까 한 것처럼 평균 계산하시고, 제곱한 다음에 이거 곱하셔서 제곱의 평균 구하시고, 그래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내시면, 네, 여기다 20 곱해서 저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죠?